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106페이지예요. 106페이지. 자, 목차 06번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죠. 도시 공간 구조론요. 우리 시험은 8번 나왔고요.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목차 2번요. 지대로는 있죠. 얘는요 9번 나왔어요.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올해 시험은 틀림없습니다. 둘 중에서 한 문제는요 필수 출제가 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공간 구조론 한 문제, 지대로는 한 문제, 작년엔 2문제가 나왔어요.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가 돼요. 문제 1번. 도시 공간 구조론은 표를 보시면 세 가지 암기했죠. 동선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 핵심 이론,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내용 보시면요. 도시는 중심지로부터 밑줄합니다. 동심원상으로 확대가 돼요. 자, 동심원 순서가 5가지죠.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암기했죠. 중천건주통이죠. 중천건주통, 중심 업무지구, 천의지대, 근로자 주거지대,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5단계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선형이론은 첫 번째 항목 보시면요. 도시는 밑줄합니다. 교통축을 따라서 확장 밑줄, 교통망을 따라서 성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목 보시면요. 고급주택은 교통망 가까이 입지하고요.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고 밑줄하세요. 저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정반대편에 입지한대요.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은 서로 분리되고 있죠. 화살표 적어줍니다. 주거분리. 고급과 저급이 분리된다. 주거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세 번째 항목 보시면요. 다핵의 발생 요인이 나와요. 다핵 요인이 거기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만 밑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동종활동은 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종업종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분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요. 자, 도시 공간 구조론 동선다 3가지를 보았고요. 다음에 목차 2번 넘어가죠. 지대로입니다. 지대로는요. 역시 표를 보시면 3가지 암기했죠. 차, 입절 3가지입니다. 자, 차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절대지대, 차, 입절 3가지입니다. 먼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요. 첫 번째 항목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비옥도 동그라미,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밑줄하세요. 수학 체감 법칙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계 내려가죠. 비옥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항목을 밑줄하세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땅,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 발생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는 입지교차지대가 돼요. 입지교차지대는요. 두 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밑줄하시고요. 수성비 동그라미, 수성비 절약분이지 여백에다가 생산비 X 적어주고 생산비는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항목은요. 공식이 나오죠. 암기했죠. 어떻게? 아짐의 생수죠. 그래서 지대 이꼴 매상구에서 생수 뺀 것이다. 생산비 빼고 수성비 빼고 남는 것이 지대가 돼요. 세 번째 항목 T는 위치 문제를 중시한다. 위치 동그라미. 그래서 수성비 절약분 즉 위치를 특히 강조하니까 이를 다른 말로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불러요. 세 번째 마르커스의 절대 지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 지대 발생을 토지의 사유재산제도에서 구하는데요. 두 번째 항목은 빈출입니다. 자주 나와요. 밑줄합니다. 아무리 나쁜 땅 최열등지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대요. 다음 3번 내려가죠. 도시 지대와 입찰 지대인데요. 먼저 1번.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1번 토지와 자본의 대체관계는 우하향망이다. 우하향 밑줄 하시고요. 2번 동그라미. 2번은요. 지문이 드러들어 나옵니다. 모두 밑줄 하세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으로 갈수록 높다. 높다 동그라미. 낮다 X하고요. 이렇게 잘 물어요. 그래서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도심으로 갈수록 높다는 것은 이꼴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밑줄 하시고요. 자, 2번은요. 중심지가 땅값 비싸다 이꼴 결합비율이 높다 이꼴 대체성이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바로 2번요. 입찰지대곡선 2번 동그라미. 얘는 더 자주 나와요. 나온다면 꼭 득점하셔야 됩니다. 자, 입찰지대곡선은요. 일단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자, 먼저 A 산업이 있어요. B 산업이 있고요. C 산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높은 지대를 모두 연결하자. 얘가 바로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요 네 가지만 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는데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했으니까 입지 주체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금액입니다. 이것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자, 최대 지불 금액이니까 더 이상의 높은 금액이 없잖아요.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초과인이 0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하향이죠. 자, 직선이 아니고 볼록이에요. 뭘 보고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가 돼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심지와 외곽지는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도심지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집니다. 즉 땅값이 높다는 말입니다. 외곽지로 가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즉 땅값이 낮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도심지로 갈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외곽지는 완만해집니다. 자, 이것도 장난쳐요. 어떻게? 도심으로 갈수록 완만하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3번까지로 출제가 되었어요. 입찰지대곡선은 바로 직주 분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도심지는요. 직장 근무하죠. 땅값이 비싸잖아요. 외곽지는 땅값이 사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 얘가 가장 잘 나와요. 기울기는 암기했죠.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수토, 수율이 좋아요, 토율이 좋아요. 수토 암기했잖아요. 따라서 단위당 한 개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수토로 암기가 되었지. 바꿔서 토수 바꾸면 틀린 말인데 얘가 가장 잘 나와요. 따라서 입찰 지대하게 되면요.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개념하고요. 1번과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집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는요. 기출문제 체크합니다. 115페이지요. 115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대표문제 체크할게요. 18번 동그라미, 19번, 20번. 다음에 예상문제 넘어가죠. 예상문제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43번 동그라미, 45번, 47번. 다음 페이지 48번요. 정책 넘어가요. 기출문제 체크합니다. 142페이지예요. 142페이지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7번, 11번. 다음 페이지 15번, 18번. 다음 페이지 예상문제 넘어갑니다. 1번,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8번. 다음 페이지요. 11번, 12번. 14번, 15번. 다음 페이지요. 17번, 18번. 20번. 다음 페이지 24번, 26번. 28번. 다음 페이지요. 29번, 30번. 32번, 33번. 다음 페이지요. 34번, 36번. 다음 페이지. 40번, 41번. 43번요. 다음 페이지 45번.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 18번, 19번, 20번 볼게요. 18번은요. 22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가 아주 좋아요. 18번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자, 동심원설에 의하자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얘는요. 자, 동심 모델 순수 아시죠? 5가지. 자, 순서가 중천 건조통이죠. 중심 업무지구, 천의지대, 다음에 근로자 주거지대, 다음에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예요. 자, 이때 이 천의지대가 다른 말로 우리 시험은 점의지대라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점의지대. 같은 말이 되고요. 세 번째, 근로자 주거지대는 주로 못 사는 지역이도 주로 적급주택 지역입니다. 저소득층. 다음에 주거지대는 고급주택이다. 고소득층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뭘 말하죠? 바로 천의지대. 얘를 말이에요. 그럼 되게 중심지 주변에 여기 있죠. 역전 주변에 연숙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범죄가 많고 빈곤하고요. 질병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심지 가까워질수록 자, 범죄, 빈곤, 질병은 적어진다가 아니고 많아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틀렸고요. 2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주택 구입이 높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즉 교통망을 따라서 입지한대요. 바로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는 자, 유사 활동과는 분산 지향성이 아니죠. 집적 지향성이죠. 집적 지향성 틀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인 비양리성을 들 수 있다. 앞에 게 틀렸죠. X가 되고요. 4번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소득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그죠? 둘 다 관계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요. 자파점과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 분산 입지 맞죠? 백화점과 기금속점은 집재성 점포가 아니고 집심성 점포죠. 집심성.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19번은요. 언제 나왔죠? 28회. 작년입니다.
20번 언제 나왔죠? 28회 작년. 작년 시험은요. 각각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은 어떤 해들은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9번과 20번이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올해 나온다면요. 요 수준점 예상하시면 돼요. 요 수준입니다. 19번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 1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는 관계 없다가 아니고 관계 있다. 이거 봤던 거 아니에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앞에서 몇 번 지문? 4번 지문. 비교해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묻잖아요. 그래서 학교로는요. 나온 지문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 기출문제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거의 많이 옮겨오거든요. 자, 같은 지문입니다. 틀렸고. 2번요. 자, 버젯선은 도시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가 된다. 교통망을 따라 확대가 되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학자가 틀었습니다. 호이트가 돼요. 3번요. 호이트는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진입과 경쟁, 천위 등 과정으로 나타난다. 얘가 바로 이겁니다. 중천 건조통 과정. 얘가 바로 진입과 경쟁, 천위 과정을 말하니까 얘가 버젯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학자가 아리비가 바뀌었죠. 2번이 호이트가 되고요. 3번이 버젯가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4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자면 저미지대 나왔죠. 또 저미지대, 천위지대 나왔잖아요. 저미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아니죠. 고급주택은 4단계니까 이보다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하죠. 그러니까 원거리가 아니고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럼 다시 봅니다. 동심원이 낮다면 중천 건조통에서 항상 얘만 물어요. 얘만. 얘가 빈곤, 질병, 범죄가 많아지고요. 얘보다 가까이 위치하더라. 자꾸 묻는 것이 천위지대, 저미지대를 묻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로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 요소가 증가한다. 핵이 여러 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0번요. 지대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 문제예요. 1번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죠.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맞습니다.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한다. 맞네요.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를 보았다. 토지의 질적 차이가 다른 말로 비옥도 차이를 말해요.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요. 자, 마샬은요.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마샬이 난다면요. 유일하게 마샬이 바로 신고전학파가 되고요. 마샬이면 바로 떠올릴 게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가 돼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기계나 생산 설비에 귀속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준지대 맞습니다. 준지대가 나오면 자, 토지는 아닌데 토지의 지대 준에서 취급되겠죠. 기계나 생산 설비를 말해요. 단기적으로 단기 동그라미 준지대는 언제나 단기에만 발생이 돼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그래서 항상 준지대 특징은요. 단기에만 발생이 되고요. 장기에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단기에만 발생이 돼요. 맞는 말입니다. 디귿번 튀네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옥도 차이를 말해요. 이것을 지도로 보게 되면요. 바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죠. 학자가 틀렸죠. 튀넨이 아니고 리카르도를 말해요. 리카르도. 틀렸습니다. 리얼번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성비 차이가 지대가 된다. 수성비 절약부는 바로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죠. 마르크스가 틀렸고 튀넨이죠. 자, 옳은 것은요. 기억번, 니은번 두 개만 맞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상문제 넘어가죠. 예상문제. 예상문제는요. 132페이지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43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의 내부 구조론 또는 도시 성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경험적으로
자, 동선 다 세 가지겠다. 동심원, 선형, 다핵심, 동선 다 맞습니다. 2번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각종 활동이 5가지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이때 5개 순서가 3번과 연결이 돼요. 동심원 모델의 순서로서는 중천 건주통이죠. 중 중심 업무지구, 천 천의지대, 세 번째는 근근로자 주거지대, 네 번째가 주 주거지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뀌었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도시는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한다. 맞는 말이고요. 5번요. 다핵심 이론은 맥켄지가 처음 주장했다. 물론 맥켄지가 처음 주장했어요. 그러나 해리스와 울만이 발달시키게 되면 대개 학자들은요. 해리스와 울만으로 인정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도시는 단일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 핵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45번요. 다음은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지대론에 관한 논쟁, 줄이면 지대 논쟁이죠. 지대 논쟁만 나왔다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예요. 그러면 지대 논쟁은요. 고전학파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암기했다? 고3 2조 이잉 암기했죠. 따라서 고전학파는 3분법 이잉 지대를 잉여로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대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고전학파는 잉여로 보니까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생산비로 보고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차액 지대설에 따르자면 학자가 누구죠? 리카르도죠. 그럼 리카르도는요. 대표적인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니까 고3이죠. 이잉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서 리카르도는 고전학파니까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이다. 맞습니다. 2번 지문은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차액 지대에 따르자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틀린다. 바꿔서 나왔잖아요. 자, 잉여 맞습니다. 3번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지대와의 관계에서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외곽할수록 낮아진다. 맞죠? 옵니다. 4번, 5번 묶어주고요. 입찰 지대 묻습니다. 4번, 5번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빈출입니다. 4번, 입찰 지대는 이거잖아요.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했죠. 자, 그러니까 4번. 단위 면적 토지 대하여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맞죠?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맞습니다. 5번요. 입찰 지도고선 기울기는 바로 수토. 수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입니다. 토지 이용량을 한 개 수송비로 나눈 값이다. 바뀌었죠. 한 개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잘 나와요. 틀렸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7번요. 지대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은 토지는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 맞죠? 수학 체감 법칙을 전제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티넨의 입지 교차 지대는 비옥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두면서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라고 파악한다. 맞는 말이죠. 3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자면 토지 소유자는 가장 나쁜 최열등지 대에서도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입찰 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연결한 곡선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맞습니다. 5번요. 준지대는 토지의 최소 공급 가격을 초과하는 잉여분이다. 틀렸는데요. 그러면 자, 얘는요.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자, 시장 원리가 있어요. 시장 원리를 기준으로 공급 곡선 아랫부분이 바로 전용 수입이 돼요. 얘가 바로 공급자 최소 가격입니다. 위에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따라서 전용 수입 최소 공급 가격을 초과하는 빚금진 부분은 바로 준지대가 아니고 바로 경제지대입니다. 이 경제지대를 우리 시험은요 파레토 지대이다라고도 출제가 되었어요. 파레토 지대가 돼요. 따라서 5번 틀렸죠. 준지대가 아니고 바로 경제지대. 그러면 얘는요 항상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경제지대는요 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크기가 달라집니다. 볼까요?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지. 다음에 수직입니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얘가 뭐죠? 토지의 부정성입니다.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100% 전부가 경제지대가 돼요. 경제지대. 그러면 자 100% 전부가 경제지대가 되죠. 얘가 바로 고전압파. 고전압파는요. 고3, 2조 이인 기억나시죠? 지대를 전부 다 잉여로 보고 있잖아요. 잉여. 이때 바로 경제지대. 얘가 바로 잉여분이고 불로소득입니다. 틀린 답 5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48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지대론과 법칙이 옳게 연결된 것 묻습니다. 박스 봅니다. 기업번요. 인간이 만든 자 밑줄입니다. 기계 등 자본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 토지는 아닌데 토지에 준해서 취급된다면 기계니까요. 단기 동그라미. 준지대는 항상 단기에만 발생이 돼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생산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요소의 수익을 말합니다. 얘는 바로 준지대죠. 준지대. 준지대가 누구라고 했죠? 마샬의 준지대가 돼요. 니은번 생산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나왔죠.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은 바로 경제지대. 자, 기억번은 준지대, 니은번은 경제지대.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장 부동산 정책 넘어가죠. 부동산 정책은요. 최근 시험은 일반적으로 5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5문제. 먼저 1번 부동산 문제부터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요. 최근에 거의 안 나왔으니까 아주 약해요. 그러면 1번 부동산 문제 특징부터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회 이전에요. 초창기에 났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부동산 문제 특징은 5가지죠. 악화 성량,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수단 다양성, 복합성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줘. 적어도 이런 것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화 성량은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점점 악화되고 나빠진대요. 예컨대 두 번째 보시면 지가 대책을 소홀히 하니까 지가 상승으로 국민이자가 더더욱 나빠지면서 악영향을 미치더라. 두 번째,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니까 무질산 확산, 서풀이 점차 확대가 되고 나빠진대요. 악화 성향입니다. 비가역성은요.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성질이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 한번 폭등한 지가는요. 다시 종전 가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자, 지가가 폭등합니다. 하니까 이게 떨어네요. 자, 1966년 부터 50년 다음엔요. 2016년일 거예요. 물론 70년대 지나서 강남이 개발되었잖아요. 강남은요. 강남 땅값이 땅값과 아파트 값입니다. 강남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50년인데 50년도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값이 몇 배쯤 올랐을까요? 314배예요. 그것도 5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에 40년. 그래서 약 314배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잖아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요. 아파트 값이 314배 올랐을 때 정작 아파트만 열광합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봐요. 예. 그러면 땅, 지주, 땅이잖아요. 그동안 땅은 몇 배 올랐을까요? 땅은요, 요 기간 대비요. 무려 3030배입니다. 3030배예요. 얼마 차이 큽니까? 예. 앞으로 자, 요 기간이 50년 잡을게요. 다시 50년 지나면 지금 강남 아파트를 한 15억 잡을게요. 300배 오른다 안 오른다? 전문가들은요 2배 오를까 말까 봅니다. 2배 정도. 예. 그동안에 300배 올랐어요. 올랐는데 앞으로 50년 지났다. 많이 올라본다 2배점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 우리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는 이제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3D 프린팅이 있죠. 예. 이 3D 프린팅으로 주택을 마구 찍어내요. 그냥 마구 찍어내요. 그러면 주택 10채 찍는데 한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건축비는 확 떨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혁신적으로 아파트 값이 건축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자 투자를 목숨 걸자 시대는 점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파격적이죠. 아파트 값이 300배 오를 때 땅값은 강남이요 3030배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토지는요. 지금은 강남은 다 개발됐지만은요. 아직 국토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요. 너무 아파트에 목 매지 말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토지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미 움직이고 있죠. 강남에 돈 많은 부자들은요. 이미 발 빼고요. 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오른 땅값 무엇 때문에 잘 안 내리기 때문이다. 비가역성 성질입니다. 두 번째요. 토지 연결을 한번 걸어치면 이것도 원래대로 회복이 어려워요. 비가역성입니다. 이런 예가 나왔다. 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부동산 문제 내용인데요. 먼저 1번 토지 문제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주택 문제가 나와요. 먼저 1번 토지 문제는요. 절대 토지량이 부족하죠.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이죠. 두 번째, 땅이 절대 부족하니까 집가고, 바로 집가 상승입니다. 집가고 하게 되면 집가고 동그라미. 집가고는 우리 시험은 6번 나왔어요. 자, 2번 보게 되면 집가고 폐단이 있죠. 집가고 때문에 1번 토지 투기가 발생하고요.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그리고 주택 문제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 악화,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게 되고, 또 토지의 비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하나만 더 적을까요? 시업번입니까? 시업번. 집가구 때문에 직주분리 현상입니다. 중심지 땅값 비싸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백에다 적어줍니다. 직주조건 X입니다. 또 주택 금융이 악화다 출제되었죠. 주택 금융이 악화다. 집가구 폐단하게 되면요. 집가구 때문에 주택 금융이 악화된다. 전혀 원인과 결과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토지의 비효율성 문제 또는 토지 투기, 그다음에 토지 소유 편중. 특히 우리나라는요,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너무나 소유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소유 편중하게 되면요, 2016년 기준입니다. 통계에 따르자면요, 통계 우리나라의 상위 1%입니다.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죠. 상위 1%가요.
전국의 이 사유지의 땅을 몇 프로쯤 갖고 있을까요? 51.5%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1%가요. 땅을 절반 이상을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이 구조가 왜곡됐습니까? 예. 땅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심각하잖아요. 예. 너무나 심각하니까 하다못해 정부가 이제 토지공정 칼 빼들자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요. 예. 아주 소유 편중 심각합니다. 따라서 박스 보시면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측정 방법인데요.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10분위 분별인데요. 먼저 로렌츠 곡선은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 밑줄. 진위계수는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밑줄, 불평등합니다. 거꾸로 0에 가까우면 평등해지는 거고요. 10분위 분배는요. 분배는 상식적으로 내한테 떨어지는 분배가 적으면 불만이 크잖아요. 그래서 분배는 작을수록 낮을수록 불평등합니다.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토지 문제가 되고요. 2번 주택 문제, 주택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업은 양적 주택 문제가 있고 니은번 질적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양적 주택 문제에다가 인구 적어주고 인구가 증가합니다. 양적으로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양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되고 대표적인 요인 인구입니다. 2번요. 질적 주택 문제 증가 요인은요. 소득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니까 10평대에서 20평대, 30평대 더 크고 좋은 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질적 문제가 돼요. 양적 문제는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결혼이 증가해요. 이혼이 증가해요. 다 주택수가 필요하죠. 또는 기존 도시 도심지 주택이 노후화되었다. 또 지어야 되겠죠. 자, 참고로 필요 공가율이 증가합니다. 필요 공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바로 양적 주택 증가 요인이 되고요. 그럼 얘가 뭘 말하냐? 필요 공가율 하게 되면요. 별도로 공가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초창기에 과거에 여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들어보시면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마찰적 공가율. 두 번째가 의도적 공가. 세 번째가 통계적 공가. 네 번째가 주택의 방기 현상입니다. 그러면 마찰적 공가, 얘가 똑같은 말로 이꼴 필요 공가가 돼요. 필요 공가는 마찰적 공가를 가리킵니다. 그냥 편하게 뭘 떠올리자? 이사철. 이사 떠올리자. 어느 주택에 살다가 이사가요. 이사가면 다른 세대가 이사해서 들어올 때까지는 한 줄이건 열이건 일시적으로 빈집이 된다. 맞죠? 이사간다 들어온다. 빈집이 되죠. 그럼 마찰적 공가. 이사가니까 반드시 필요한 공가를 말합니다. 꼭 생기는 겁니다. 주로 선진국은요. 연 3% 정도예요. 연 3%. 3%가 이사를 가더란 말입니다. 얘가 만약 5% 증가한다.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만큼 양적 주택 수요가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도적 공가는요. 여가 주택입니다. 다른 말로 1세대 2주택을 말이에요. 1세대 2주택. 자, 강남에 아파트 살고 있는 갑이 돈이 많겠죠.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데 저기 경기도 양평이에요.
자, 아주 경치가 좋은데 별장 갖고 있대. 바로 1세대 2주택. 이때 자, 2주택은 반드시 여가주택 예를 말이에요. 여가주택이다. 그래서 월말에 자, 주말에 이틀 별장에 쉬러 갑니다. 얘가 빈집이 돼요. 주말 이틀 쉬고 서울 들어왔죠. 얘가 빈집이 돼요. 바로 의도적 공가예요. 그럼 우리 과거 시험은요. 기출문 여기 나왔죠. 여가주택인데 자, 별장이 아니고 호텔에 가게 되면 빈집이 생기죠. 그래서 털린다 이렇게 났거든요. 그것은 아니래 말입니다. 통계적 공가. 통계학에서는요. 3분의 2만 짓게 되면 3분의 2 이상 건축했다면요. 완성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그 사이만큼 자, 공가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방기 현상은요. 시골이죠. 시골. 농촌입니다. 시골에 빈집이 있죠. 방기 현상, 쉬운 말로 방치했다. 집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버려둔 집이 바로 주택의 방기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별도로 필요공가를 관련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충 프린트 있죠. 감자 피죠, 그죠? 실전 종합 문제 보게 되면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요. 네 번째를 보시면 주택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주택 문제로서 옳은 것 무엇입니다. 이 문제 출처는요. 출전이 쓰신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제가 일부 수정해서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사고가 출전이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인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1번요. 우리나라에서 질적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 우선하여 해결할 문제다. 아니죠. 양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질적 문제가 필요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2번요. 소득 정대 하니까 뭐지? 얘는 질적 문제네. 질적 문제. 생활 수준의 향상, 기존 주택의 노후화, 주택 금융의 확대는 질적 주택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하나가 틀려서요. 기존 주택의 노후화는 양적 주택 문제가 돼요. 틀렸습니다. 3번요. 주택이 사업에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세금 관계 등으로 수익이 맞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의도적 공가가 아니고 주택의 방기 현상이죠. 집을 포기하죠. 그래서 주택의 방기 현상입니다. 틀렸고. 4번요. 필요 공가의 증가는 양적 주택 문제 요인 맞죠? 그러면 필요 공가는 뭘 말하죠? 이사 가니까 자, 반드시 빈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필요 공가는 항상 뭘 돌려? 이사. 그러면 폐기된 주택이나 인용 현상 등으로 농촌에 버려진 방기 주택은 이사가 아니잖아. 버렸으니까. 얘는요. 당연히 필요 공가에 산입 안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산입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연간 소득에 대한 주택 가격 비율이 PIR이 낮을수록 주택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가져온다. 5번도 지문은요.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PIR 나왔죠. PIR. 자, PIR을 또 다른 말로 PY 비율 이렇게 불려요. 자, PY나 또는 PIR이나 같은 말입니다. 해석하면요. 주택 구입 능력입니다. 그러면 P는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Y나 R은요. 바로 소득이죠. 연소득입니다. 얘가 PY 비율 또는 PIR이 되는 거예요. 숫자 넣고 이해합니다. 어떤 직장인의 연봉이 4천만입니다. 아파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에 아파트 싸죠.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2억 잡을게요.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옵니다. 얘가 바로 PY 비율입니다. 해석하면요. 연봉 4천만 원 받아서
자,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으면 몇 년 만에 집을 산다? 5년 만에 집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년 만에 집 산다.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어떻게 한 푼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전에 굶어 죽겠네요. 예. 그러니까 얘는요, 현실적으로 반은 생활비에 쓰고 반은요, 악착같이 모으자. 이건 가능하죠, 그죠? 반을 모은다면 몇 년 만에 집 산다? 10년 만에 집 산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악착같이 모으면 10년 만에 집 산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바꿔볼게요. 어떤 직장인의 연봉이요. 4천이 아니고 2억 벌어요. 의사겠네요. 변호사겠네요. 연봉 세네요. 주택가격 2억이다.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연봉 세니까 1년 만에 집 산대 말입니다. 결론 났죠? PY비율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구분되잖아요. 높을수록 잘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집구석이죠. 예. 낮을수록 잘 산대 말입니다. 따라서 높을수록 못 산다, 저소득층. 낮을수록 잘 산다, 고소득층입니다. 높을수록 못 산다, 후진국. 낮을수록 잘 산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PY비율로 2에서 4까지가 나와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한번 PY비율을 밝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 특히 강남에 아주 가장 비싼 지역이 있죠. 그 아파트 값 딱 집어넣으니까 요 PY비율이 얼마가 나왔다? 40이 나왔다. 40요. 몇십억 하잖아요. 40억 나왔다. 40이 나왔으면요. 반씩 모으면요. 80년 꼭박 벌어야지 집을 사는 거야. 가히 집 사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답이 났네요. 5번요.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이 낮을수록 틀렸고 높을수록 못 사니까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가져온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주택 문제 관련해서 자, 실전 테스트 문제 1번까지 보았고요. 자, 이어서 계속 교재 봅니다. 교재 136페이지 있죠. 이제 목차 2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